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상황이 정치적으로만 보면요, 거의 이제 그 자유우파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구 좌파 사이에 심리적 내전 상태가 아닌가, 심리적 내전, 이렇게 그 판단합니다. 그만큼 이게 그 분열돼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제가 좌파 유튜브나 보면 하루 종일 이게 윤석열, 김건희 여사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계속 탄핵이나 처벌 엄청나게 하루 종일 그 방송하고 있습니다. 좌파 유튜버들 보면 심각한 게 그 내전 상태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금 제대로 이게 그 선거 결과를요 인정하지도 않고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처음부터 온갖 게 가짜뉴스로 공격하면서 어떻게든 이게 끌어내리 보자. 그리고 이게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부터 들고 이게 흔들어 보자. 이런 게 그 좌파들의 공세가 지배합니다. 지배해. 정말 이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거의 뭐 하루 종일 이게 틀면 서울의 소리, 백은조 서울의 소리부터 더 탐사 온갖 게 방송이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거의 전쟁 상태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 심리적 내전 상태라면 그동안 이게 우리 자유파가 엄청나게 그 수세적으로 몰렸어요. 실제 우리가 상당히 그 좌파들의 그 전면 공세에 우리가 움츠리면서 상당히 그 코너에 수세에 몰렸어요. 진짜 이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왔죠. 그런데 저는 요즘 제가 여러 방송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제 전쟁의 상황이 있잖아요. 전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상당히 그 우리 자유우파 쪽으로 조금씩 유리한 이런 이제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걸 이게 그 몸소 피부로 느낍니다. 느껴요. 방송해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에 다루는 이슈나 패널들의 대충 반응만 봐도 누가 이게 그 우세하고 누가 이게 열세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요, 다시 이게 방송 가면 전부 이게 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문재인, 김정숙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그 우리 자유파의 대반격이 시작되는 듯한 이런 상당히 그 정세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요즘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세로 다시 이게 돌아설 수 있게 됐는가? 제가 몇 가지 그 한번 이게 원인과 그 증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보면 첫째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잠시 이제 그 소강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엄청나게 중형이 나오고 거기에 이재명의 방북 대가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오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추가 기소한다. 이런 게 나오면서 상당히 그 전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게 저번 주에 판결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문재인하고 김정숙의 그 사법 리스크. 이게 또 나오고 있죠. 문재인과 김정숙의 사법 리스크. 이게 나오면서 전황이 바뀌고 있어요. 왜? 야, 전주지검에서 이제 그 문재인 사이 뇌물로 확실하게 수사를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국면이죠. 그리고 이제 김정숙 타지 마을부터 이제 그 문다희한테 돈 뿌린 거. 이게 나오면서 완전히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이제 김정숙의 문제 이게 부각되면서 좀 이게 그 전황이 바뀌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좌파 분열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좌파 분열이 커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그 조국과 이재명의 그 싸움이 진흙
에서 이제 개가 뒹굴듯이 이전 투구 이게 엄청나다고 제가 어제 방송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개딸들은 어떻게든 이게 조국이를 물어뜯겠다. 그러면 이게 조국 지지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재명이 다시 이게 기소된다니까 가만히 있고 좋아하잖아요. 조국이는 이게 커피 한 잔, 야, 오랜만에 커피가 꿀맛이네. 커피 한 잔 사진 딱 올리면서 강 건너 불공유하면서 이게 오히려 좋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좌파들이 분열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거는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세 번째 이유고요.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 우파 쪽에서 보면요. 우파 쪽에서 보면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그 하락세를 거의 멈추고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이라도 그 상승하지 않을까. 상승하는 게 놓았죠. 오늘 리얼미터를 보면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1.5. 그 갤럽에 20일 그거는 안 맞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1.5로 이제 하락세는 거의 끝났고 이미 저번 주보다 0.9% 1%라도 올랐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이제 바닥을 찍을 만큼 찍었단 말이에요. 뭐 31.5니까 뭐 저는 상당히 이 정도면 이제 서슬 바닥은 끝나면서 완만하게나마 상승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그 예상을 하고요. 우파 쪽에서 원인을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파 쪽의 원인이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공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에 오늘 중앙아시아 세 개 나라 갔죠? 당연히 가야죠. 김건희 여사가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3개국에 당당하게 영부인으로 외국 순방 아주 잘한 겁니다. 왜 기죽습니까? 뭐 잘못이 있다고. 아니 김정숙이처럼 전용기 끌고 혼자 가면 안 되지. 그거는 좀 과잉이에요. 특히 혼자 가면서 뭐 기내식을 이게 뭐 6,300만 이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저는 당당하게 윤 대통령과 같이 이제 국빈으로 방문하는 이렇게 공개 활동에 이건 자신감이 있고 이제 여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김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김정숙이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르거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우파 쪽에서는 상당히 그 전황이 바뀌는 중요한 이게 그 원인 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컴백 이것도 저는 힘이 크다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성찰과 자성 그때 이제 이재명 당신 범죄자가 대선되면 대통령 돼도 날아간다 이렇게 이슈를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게 한 위원장이 싸울 줄 아는 거예요. 딱 이재명의 급소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급소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컴백 이것도 우리 자유파의 큰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유파가 이제 똘똘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사건은 다 뭉치더라고. 한동훈, 오세훈,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까지도 이재명 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자유파가 똘똘 뭉쳐본 거 제가 오랜만에 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 오랜만에 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니까 상당히 자유파가 대반격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그 전황이 역전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게 계속 수세에만 몰릴 수 없는 거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이제 우파와 좌파가 상당히 심리전 내전 상태일 정도로 격렬한 전쟁을 우리 건국전쟁이라는 것도 봤잖아요. 다 이게 정치는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려가지고 6.25로 치면 거의 뭐 낙동강 정서까지 왜 20%대까지 밀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렸잖아. 특검이나 탄핵이나. 우리가 완전히 거의 뭐 괴멸되기 직전인데 그래도 그때 낙동강에서 부산, 경남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낙동강 전투에서 108석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따지보면. 그때부터 이게 하나하나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냉정하게 지금 보면 저 좌파들은요, 바로 이게 이재명의 추가 기소로 엄청나게 위축돼 있잖아요. 벌써 이게 며칠째 이재명이 침묵합니까? 추가 기소. 그 다음에 문재인과 김정숙이도
기소합동의선이 움츠러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국과 이재명의 갈등, 이거는 적정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진영의 정세를 보면. 그에 반해서 우리 우파 진영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확실하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지율도 조금이나마 리얼미터 반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자신감 있게 순방 가면서 그 공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컴백에서 힘을 보태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대권 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이제 우리 자유우파는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화를 이룩하고, 그리고 민주화까지도 자유우파의 공이 큰 거예요. 좌파가 민주화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그자들에게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우리 우파가 6.29 선언부터 민주운동 해준 거죠. 한 거예요. 결국 정통 주체 세력인 우리 자유우파는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시대 대개혁을 이루어온 정통 주체 세력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이에요. 거기에 이제 비판 세력으로 좀 기생해서 붙은 이게 바로 지금 좌파 세력인데, 그나마 그 좌파 세력의 대부분은 종북, 북한에 기생해서 빌붙어 있는 이런 세력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하는 자생적인 약간 좌파 세력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정통 주체 세력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자들이 득세하고 정권 잡고 하면요, 나라가 바로 위기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우리 자유우파, 우리 보수가 제대로 반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제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건국부터 전쟁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피를 먹고 자란 이런 자유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그저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강의 기적부터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발전이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부국을 만들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처절한 노력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 이후에 우리가 배출한 YS, 김영삼 대통령도 민주화하면 김영삼이었죠.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우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온, 이게 바로 우리 정통 자유우파입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대반격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는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진 개는 이게 절대 건져주면 안 됩니다. 더 죽도록 때려펴야 됩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이재명이나 문재인이가 허우적대고 있는 거 맞죠? 일주일에 재판 4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재명?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만 봐도 되게 보통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요. 하루 종일 받잖아요, 또 재판 하나가. 이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죠. 김정숙이도 보세요.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지금 이렇게 수사가 코앞에 와 있잖아요. 김정숙, 문재인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말의 동정심에 멈추면 안 돼요. 그냥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개는 건지좀에게 건지좀 물어버려요. 끝까지 죽도록 때려펴야 된다. 때려펴야 된다. 이게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중국의 노신이 한 말인데, 조국이가 매일 쓰던 말이에요. 조국이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힘들 때, 우리 보수 힘들 때 죽도록 때려펴야 된다. 이 조국이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되돌려줘야죠. 지금 여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조국이도 이제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이잖아요. 곧 몇 달 전 바로 숨 거두기 직전이잖아요. 법적으로. 조국이.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지금 4개 재판. 조국이 대법원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도 제3자 뇌물 기소 임박했잖아요. 중앙지검 가져오면. 이런 좌파를 끝까지 몰아붙여서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물에 빠진 좌파 개들, 문재인이라는 개, 이재명 개, 조국 개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